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하는 시어머님 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혼자 농사를 지으시고 계셨어요. 남편이 5살 즈음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시골에서 계속 농사 지으시면서 남편과 남편의 여동생을 키우셨다고 해요. 지금의 남편과 먼 친척뻘 되는 친구 엄마의 소개로 남편을 알게 되었는데 첫인상도 좋고 만날 때마다 착한 심성과 순수하고 대화가 잘 통해서 3년 동안 사귀다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가 되었었죠. 소개받을 때부터 홀어머니가 농사 지으면서 어렵게 키우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환경이어서 깜짝 놀랐더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농사해서 채소를 장에다 팔고 다른 집에 일당벌이 농사일손 돕는 것으로 생활해 나가셨다고 했어요. 시골 동네에서만 사셔서 세상 물정도 잘 모르시고 오로지 자식만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사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남편이 똑똑하고 영리해서 공부를 곧잘 하니까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시내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방 구할 돈이 없어서 큰 집에서 잠시 머물다가 그나마 남아있던 돈만 팔아서 방을 구해주어서 혼자 자취를 했다네요. 남편은 어려운 환경 탓에 일찍 철이 들었고 시어머니 속 한 번 안 썩이고 속 깊은 아들로 잘 자라주었던 것 같아요. 얼른 커서 돈 벌어서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돈 걱정 안 하게 해드리는 것이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공부만이 최선이란 생각에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에 입학하고서도 알바를 하면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살아서 대학의 낭만이나 여유를 즐겨보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졸업 전에 건축사 시험을 합격해야 했는데 알바와 병행해서 하다 보니 첫 번째 시험에 떨어지고 그 즈음에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전문대 졸업 후 초등학교 영양사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의 매 기둥이었고 가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여동생 학비까지 조금씩 시어머니에게 보내는 것 같았어요. 빨리 자리 잡고 돈 벌어서 시어머니와 여동생을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바를 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생활비 일체를 다 대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건축사 시험 합격하게 되었고 바로 그 해에 친정 부모님께 인사시켜 드렸고 곧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비용도 모두 저희 친정 부모님이 다 해주셨고 집도 저희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남편 기죽지 말라고 남편 앞으로 자동차도 SUV로 사주셨고 건축사 사무소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걸 아시는 시어머니는 늘 저를 보면 미안해 하셨어요. 아무것도 못 해주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며느리인 저를 어렵게 대하셨습니다. 마치 저를 상점 모시듯 하셨죠. 다 쓰러져가는 누추한 시골집에 제가 행여나 불편할까봐 엄청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게 저를 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부잣집 귀한 딸이 없는 집에 시집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며 늘 미안하다란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처럼 따뜻해서 참 좋았고 또 새로운 어린 며느리한테 쩔쩔 매는 듯한 모습이 너무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골집을 허물고 다시 새로 집을 지어드리자고 했어요. 남편은 정말 고맙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한사코 반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는 집이 보긴 허름해 보여도 아직 살만한 쌀이며 건축사 사무소 운영하려면 돈 들어갈 때가 많을 텐데 싫다고 하셨어요. 건축사 사무소 차리는 비용이나 결혼식 비용도 그리고 집도 모두 저희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던 터라 염치 없다고 마다하셨죠. 하지만 제가 손주들도 생기면 집이 넓어야 하고 화장실도 바깥에 있고 재래식이라서 집을 다시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집을 허물고 남편이 설계한 아담하고 실용적인 집을 떡하니 지어드리니 동네 이웃분들이 많이들 부러워하셨습니다. 친척분들도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집안 일으킨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얼마나 동네분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많이 하시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간단하게나마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집들이 겸 잔치를 했습니다. 옆 동네에 계신 친척분들도 다 모셨어요. 시어머니는 화장실이 안에 있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좋아하셔서 비데까지 설치해드렸네요. 기존 살림살이 다 바꾸고
가전제품이며 세간살이까지 집과 어울리게 모두 다 세팅을 해놓으니 정말 내 집처럼 정이 가더군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집들이 선물로 대형 냉장고를 해주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수시로 와서 집 짓는 상황을 지켜봐서인지 애착이 많이 가는 시골 주택이 되었습니다. 아무렇게나 텃밭이 있던 마당 한켠에 예쁜 화단도 만들어서 꽃도 심어놓고 비 오면 질퍽거리던 앞과 뒷뜰에도 자갈을 깔고 징검다리도 놓아드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골집이 변하는 모습에 감동받아서 더욱 신나게 시골집 마당 주변을 이쁘게 가꾸었어요. 처음 입주해서 시어머니가 주무시던 날 밤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우시더군요. 그러시면서 나는 됐으니 이젠 친정 부모님께 잘해드려라 라고 당부하시더라고요. 암튼 저는 이웃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집을 너무 잘 지었다고 칭찬해 주시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남편이 설계해서 건축한 집이고 저희 땀과 정성으로 가꾸어진 집이라서인지 매우 애착이 가는 집이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웃 동네 분들도 집 구경하러 오시곤 했습니다. 급기야 주말엔 동네 어른들 자녀분들과 함께 집 구경하러 오기도 하고 소문 듣고 왔다면서 저희 남편에게 집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을 타고 남편의 건축사 사무소는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시어머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셨고 저와 남편을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남편의 꿈이 돈 많이 벌어서 시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는 거였는데 한 발짝씩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저도 흐뭇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시어머님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손아래 시누이가 말해주어서 알게 되었어요. 제 앞에서는 아프다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셔서 몰랐었고 아가씨가 한 번씩 얘기해 주었는데 막상 시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었네요. 항상 시골집에 내려가면 시어머님이 주방일도 열심히 하시고 반찬도 돈 맡아서 다 해놓으시고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하셔서 괜찮다는 말씀에 정말 괜찮은가 보다 했었네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아직 허리 아프시거나 한 걸 못 봐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가씨가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님이 하반신이 마비가 와서 거동을 못 하신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급한 대로 독립분 도움으로 다니시던 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척추협착증으로 병원에 다니시고 계셨고 통증이 심해져서 석 달 전에 통증 주사까지 맞았다고 했습니다. 아가씨는 시어머님이 하반신 마비가 왔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많이 울었습니다. 급하게 시어머님이 계시는 병원에 내려갔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보자 왜 왔냐고 하시면서 임신 중인데 올까 봐서 연락을 절대 하지 말라 했는데 연락했다면서 신우에게 야단치시더군요. 일단 검사 후 의사 소견을 들으니 척추협착증 수술을 시급히 해야 하는데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곧바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생제를 투여해서 염증 수치를 낮춰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신속히 수술을 해야 하지만 수술 후 경과가 좋을 수 있다고 하면서 수술이 늦어지면 최악의 경우 하반신 마비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보호자 사인을 받더라고요. 남편도 놀라서 달려왔고요.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임신한 몸으로 병원에 있으면 안 된다시며 남편에게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시누이가 시어머니 옆을 지킬 테니 시어머니 말씀대로 하라고 했지만 남편만 올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허리가 안 좋으신데 아들내미가 시골집에 내려온다고 하면 장을 봐와서 우리가 먹을 반찬이며 김치까지 직접 다 챙겨 놓으시고 한 술이라도 밥을 맛나게 먹이려고 한 상을 차려놓고 기다렸던 분이시네요. 허리도 좋지 않으신 분이 며느리 설거지마저 시키지 않으셨으니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괜찮다시며 수술하면 다 나을 거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집으로 올라가라고만 하시네요. 염증 수치가 내려가지 않아서 항생제 투여를 며칠 동안 계속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을 못 알아보시고 손발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급성 신부전이 왔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 외에는 면회도 못하게 하더군요. 아마도 독한 항생제 때문에 콩팥이 망가진 것 같았어요.
남편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빠질 수 있나 하고 망연자실했습니다. 혈압도 불안정했고 대소변도 물론 가리지 못하셨고 한마디 말도 못하셨습니다. 얼굴과 온몸이 부어 있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여서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신장투석을 몇 번 하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이 지날 무렵에 손발만 빼고는 얼굴과 몸은 붓기가 빠져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입술과 혀와 입천장이 모두 얼어서 염증이 심한 상태인데도 저보면서 뭐라 말씀하시는 것 같길래 가까이 가서 귀에 댔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기 낳을 때까지 친정에 가라. 아기가 제일 중요하다. 병원에 오지 마라. 내 아들과 잘 살아서 고맙다. 내 방 단스 서랍 안쪽에 통장과 봉투가 있다. 챙겨서 가져가라.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셔서 이것저것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이 제가 좋은 걸 못 보니 병원에 다시는 오지 말라는 거였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옆에서 시누이도 울고 남편도 울고 눈물바다가 돼버렸네요. 남편에게 재차 말씀하시니 남편이 걱정 말라고 하고 저를 친정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 계속 주무시는지 혼수 상태인지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깨어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당뇨 증세가 있었던 시어머니는 신장 투석을 계속 했었지만 치료 도중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과 시누이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좀 살만하고 아들의 효도 속에 편안히 사실 만하니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장례식 치른 후 시어머니 물품 정리하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신 서랍장에서 통장과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용돈 드렸던 것 모아놓은 봉투였고요. 통장은 그리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시어머님이 장에다 갖은 채소 팔아서 모아둔 돈이었어요. 며느리인 저를 자식 이상으로 아껴주셨던 시어머님의 사랑에 눈물이 나네요. 어머님,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늘 평안히 안식하시기를 빕니다. 저희는 어머님의 뜻에 따라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미리미리 챙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항생제 투여나 감기약 등 해열제 복용은 유의해서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나이 드실수록 간이나 신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해열제나 진통제 복용으로도 나빠질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복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